그런데 패스트트랙 충돌에 항소 포기를 했습니다. 지금 1심에서 벌금형을 받은 국민의힘 전현직 의원 등에 대해서 항소하지 않기로 결정을 한 건데요. 이제 그러면 1심 선고 형량이 상한이 되기 때문에 어쨌든 의원직은 유지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근데 이렇게 형 종이 바뀌었을 때 구형을 2년 구형을 했는데 징역형을 구형을 했는데 벌금형을 받은 거잖아요. 형 종이 변경이 됐을 때는 내부 기준에 따르더라도 항소를 해야 되는데 항소를 안 했고 아무도 반발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본인이 제야라고 주장하는 중도라고 주장하는 그 수많은 법조인들 다 어디 갔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요. 네. 부끄럽지 않습니까? 너무 투명하잖아요. 진짜 너무 네, 투명합니다. 너무 투명합니다. 그리고 네. 요즘에 구치소나 이런 데 가거나 아니면 재판 결과를 제가 전달드리는 의뢰인한테 설명을 못 하겠어요. 그러니까요. 검찰이 항소 안 하겠죠? 그러니까요. 저는 그래서 합니다. 앞으로 지금까지는 기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조건적인 항소를 그냥 네.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이 무죄로 나오든가 말든가 계속 한 3년이고 5년이고 괴롭혀왔어요. 그런데 지금 갑자기 항소를 안 하기 시작하면서 이제는 항소를 해도 욕먹고 안 해도 욕먹는 이런 상황이 됐어요. 앞으로 그러면 일반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이거를 전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잖아요. 아니요, 그냥 항소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검찰은 바뀌지 않습니다. 일반 국민들은 다 항소를 우리 그때 한다. 그 직위원식 계산 네. 보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때 그래서 윤석열만 딱 풀어주고 저희 문을 다시 닫았죠. 사실 제 구치소 때 정말 너무 많은 질문 받았어요. 네. 그럼 나도 되나? 근데 이제 제가 물어봤죠. 혹시 전직 대통령이신가요? 라고 물어봤는데 이거는 사실 그게 헌법에도 위반되고 법조인 입에서 나오면 안 되는 말이긴 한데 네. 그렇습니다. 이러한 항소 포기는 다시는 없을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일반인 국민들한테는 무지성 항소 포기가 이게 구조가 어쩔 수가 없어요. 항소 포기하려면 보고서 많이 써야 돼요. 그래서 어쩔 수가 없을 거다. 근데 참 너무 투명하고 검찰은 사실상 국민의힘의 외곽 단체 아니면 외곽당 검찰당이 있으니까 이분들은 검찰 그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 맞습니다. 자, 그리고 어제 추경호 전 원내대표의 체포동의안이 국회를 통과를 했습니다. 이 국회 통과할 거라는 건 모두가 좀 이제 예상을 했는데 그래서 다음 달 초쯤에 법원에 구속영장 심사가 있을 예정인데요. 아마 12월 3일 내란 1년 되는 날 아마 영장 실질 심사가 있을 것 같습니다. 법원이 과연 발부를 할까요? 일단 통과 때부터 말씀을 드리면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는 방법은 없습니다. 없습니다. 그러나 본인이 이제 뭐 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는 했었죠. 테토남처럼 그래놓고 테토남. 어차피 될 건데 포기하는 건 포기가 아니에요. 그건 애견입니다. 센 척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여기 반대표가 좀 나온 걸로 아는데 이거 누군지 한번 확인해 보고 싶다는 마음이 좀 들었고요. 그 반대표인지 기권인지 모르겠습니다. 기권도 좀 나왔고 반대표도 좀 나온 걸로 알고 있어요. 영장 청구 시점이 참 절묘하다. 조은석 특검답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2일날 청구해서 3일날 나오게 하는 그거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재판부에 부담을 주는 것 같은데 저는 거의 항상 이 내란 사건을 보면서 영장에 대해서 예측을 할 때마다 너무 많이 틀려서 저도요. 거의 역배의 귀신이 되어 있습니다. 혼신의 영내발을 좀 떨어보자면 기각이 될 것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기각이 될 것 같아요. 저는 박성재 장관을 보면서 해석이 안 됐어요. 저도요. 전 너무 깜짝 놀랐어요. 제가 그때 당시 그 계절학기 교수를 하냐 마느냐를 고민하고 있었는데 이걸 딱 보자마자 포기했던 게 이걸 설명할 자신이 없었습니다. 형사소송법상으로 어떻게 설명하나요라고 물어보면 제가 설명할 자신이 없어서 포기를 했었는데 추경호 원내대표에 대해서도 사실 비슷한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왜냐하면 지금까지 법원의 행태를 보면 두 가지로밖에 해석이 안 됩니다. 그 본질로 다가가는 걸 막겠다. 윤과 김과 직접 관련된 웰바이오텍 아니면은 박성재 장관 같이 직접 관련된 사람을 자르겠다라는 의도인지 제가 해석한 의도입니다. 하나는 박성재가 특이한 케이스다. 왜냐하면 위법성을 들었을 게 약간 힌트라고 생각하는데 대법원도 회의를 했잖아요. 근데 법무부도 똑같이 회의를 했고 계엄이 적법하다는 전제하에서 루틴 업무를 했다는 자신들의 방어 논리에 만약에 법무부 장관이 구속이 된다면 그 논리대로라면 나중에 대법원장에 대한 영장이 청구됐을 때 깰 논리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박성재만 튄 건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런 여러 가지 정황을 봤을 때 과연 추경호 원내대표한테 영장을 발부할까? 왜냐하면 이 사이드 이펙트가 정말 강하다고 생각되는 게 저는 여기에 분수령이라고 생각을 해요. 아까 특검의 성공 여부를 부분은 척도가 국민의힘에 대한 수사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추경호 원내대표가 만약 구속이 된다라고 하면 이미 말을 맞추고 여러 가지는 했겠지만 그때 당시 같이 국회에 있다가 나왔던 사람들 그리고 갑자기 국회에 가서 숫자를 세는 것처럼 하면서 전화를 했던 사람들 추경호와 통화했던 사람들도 이제 참고인이 아니라 피의자가 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한석이 날아가는 게 아니에요. 그럼 그거에 대한 이펙트를 생각했을 때 사이드 이펙트를 생각했을 때 과연 법원이 이걸 허용해 줄 것인가에 대해서
좀 부정적으로 보는 건데 또 긍정적으로 보는 부분은 또 그거죠. 한덕수 그 얄미운 한덕수에 대해서 플리바게닝까지 해가면서 얻어낸 쌓아온 증거인데 이게 영장을 못 두를까? 어떻게 보면 그게 걱정돼서 조은석 특검이 이렇게 날짜까지 조정한 것 같은데 라는 우리가 모르는 한 방이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도 좀 하고 있긴 합니다. 네, 기대를 좀 하고 있는데요. 만약에 이제 영장이 발부가 된다면 그 정당 해산 심판까지 좀 쭉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거든요. 그것도 그건데 사실 국민의힘 내부 정치가 정말 경랑으로 이제 들어갈 건 맞습니다. 왜냐하면 장동혁 대표는 당시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리고 장동혁 대표가 지금 TK 의원들과의 뭐 약간 갈등이 있다 아니면은 그립이 안 된다라는 네네. 말이 많은데 사실 그때 국회에 같이 있던 사람들이나 분들이 다 그 소위 말하는 언더진윤 TK 의원들이죠. 네네. 그럼 그분들이 줄줄이 다 피의자로 전환이 될 그럴 수 거고 있죠. 예. 지금 어떻게 보면 당에서 다른 사법 리스크가 없었던 나경원 의원도 새로운 사법 리스크가 생기는 거예요. 그렇죠. 예, 예. 그렇게 되면 만약 이분들이 수사를 받거나 뭐 문제가 돼갖고 의원직이 날아간다고 하면 네. 보궐이나 이런 때 아니면 이번에 그 지역 선거 때 네. 그 윤리 규정이나 이런 것 때문에 있을 때 뭐 출마를 못하게 하거나 여러 가지 방법을 쓸 수 있더라고요 장동혁 대표가. 그렇게 네네. 되면 그 헤게모니 싸움에서 어떻게 보면 극우 쪽인 장동혁 대표가 가져갈 수도 있는 이런 그 효과를 낼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고 또 마침 또 12월 3일이 장동혁 대표의 취임 100일이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그때 이제 사과를 하냐 안 하냐 뭐 이제 이런 얘기들이 또 나오고 있던데 지금 이제 국힘 초선들은 지금 속보가 떴는데요. 장동혁 대표가 사과 안 하면 20명이 집단 행동할 거다. 연판장 돌리겠다. 뭐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근데 참 웃긴 게 피해자는 국민이잖아요. 그렇죠. 사과하느냐 마느냐는 가해자들끼리 조용히 처리하고 네. 그 피해자들한테 죄송합니다를 하면 되는 거예요. 네,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것 그렇게.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피해자인데 갑자기 가해자들끼리 막 수덕수덕하면서 나는 그때 멀리서 꿀밤 한 대밖에 안 때렸어. 너가 세게 때린 거잖아. 난 그래서 사과할래. 그 싸우는 거 보는 거 자체가 사실 피곤해. 2차가예요. 맞아요. 우리가 피해자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거를 지네끼리 알아서 하시지 왜 그렇게 하는지. 이거를 연판장을 돌린다? 아니 그냥 사과하세요 본인이. 사과를 그러면. 해야죠. 예. 예, 예. 연판장을 왜 돌립니까? 그냥 개별적으로 소신 있게 국회의원 한 명 한 명이 이제 입법기관이자 의정기관이고 헌법기관 네. 아닙니까? 본인들이 알아서 하시면 됩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100번 1000번 사과를 해야죠.